안녕하십니까. 신인균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세 가지 소식을 들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사, 무기, 그리고 국방 안보 소식, 항상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 본토에 주둔 중인 EI-18G 전자전 공격 비행대가 일본에 전진 배치되었습니다. 미 본토에 주둔하는 전자전 공격 비행대가 일본에서 확인되어 미국의 군사력 전진 배치 배경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본 혼슈 북부의 미사와 공군기지 일대를 촬영하는 트위터리아는 11월 2일 미사와 공군기지에 착륙하는 미 해군의 EA-18G 그라울러 전자전 공격기를 촬영한 사진을 트위터에 게재했습니다. 이 기체는 기체번호 168386 NL510으로 미 본토 워싱턴주 위드비 아일랜드 해군 항공기지에 주둔하는 제138 전자전 공격 비행대 소속입니다. 제138 전자전 공격 비행대는 미 해군 태평양 전자전 공격 비행단 직할부대로 미 해군 전자전 공격 비행대 가운데 가장 실전 경험이 많아서 모든 기체의 콜사인에 램페이지, 즉 광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부대입니다. 당초 미사와에는 제132 전자전 공격 비행대가 10월 하순까지 배치되었는데 이번 138 전자전 공격 비행대 미사와의 배치가 132 비행대를 대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증원하는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 미사와 공군기지라고 일본에 이제 그 혼슈 북부에 아오모리현 쪽에 그 공군기지가 하나 있습니다. 과거에 냉전 시대에는 여기에 이제 전투기들을 배치해 놓고 소련이 일본을 치는 것을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여기에 주력 공군기지를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현재는 여기에 이제 F-16 전투기들을 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이 F-16 미사와 소속의 F-16 미군입니다. 주일 미군 F-16들은 이 시드 작전이라고 해가지고 전쟁이 발생했을 때 북한의 대공 방어망, 그러니까 레이더 기지, 지대공 미사일 기지 이런 것들을 먼저 때리는 이런 임무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시드 작전 또는 데드 작전이라고 하는 이 방공망 제압 임무를 주로 하는 이 미사와 공군기지에 여기에 이제 전자전 공격 비행대, 그러니까 F-16은 공군이죠. 주일 미 공군인데 여기에 미 해군 소속의 전자전 공격기인 그라울러, EA-18G 그라울러가 와서 항상 아마도 이 F-16들을 백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자전 공격을 먼저 쫙 해서 레이더를 제믹시키고 레이더를 먹통으로 만들어 놓아야 F-16들이 가서 폭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이 EA-18G 그라울러를 항상 보내서 백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새로 138 전자전 비행대가 여기에 지금 온 것이 사진을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이 미사와 공군기지 주변에는 항상 미사와 기지에서 이제 이착륙하는 비행기를 사진 찍어가지고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이렇게 취미 삼아 올리는 그런 트위터 리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올리는 사진을 보면 지금 미사와에 뭐가 배치돼 있다, 뭐가 또 왔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 이제 그 EA-18G 그라울러를 올렸는데 이게 138 전대 소속이었다. 그런데 지금 132 전대 소속의 비행기가 현재 그라울러가 현재 있는데 138이 왔다고 하는 것은 아마 132 비행대와 교대를 한 것인지 아니면 이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증원된 것인지 이것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미국이 일본 혼슈 북부에 있는 미사와 공군기지 전력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혹시 뭐 여기에서 작전 개시, 그러면 북한의 함경북도, 함경남도, 이 북한의 북부 지역의 공군기지들, 그리고 레이더 기지들, 지대공 미사일 기지들을 가장 먼저 깨버릴 부대들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전력이 유지되고 또는 증강되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B-52H 폭격기가 시리아 내 러시아군 기지를 향해서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영국에 전개된 미 공군 B-52H 전략 폭격기가 지난 1일 지중해를 가로질러 시리아 북서쪽 라타키아주에 있는 흐메이님 공군기지 일대에서 무력 시위를 실시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번 무력 시위에 동원된 기체는 그리니치 표준시 03시 02분에 영국 페어포드 공군기지를 이륙해서 그리스 영공을 통과했으며 흐메이님 공군기지 100km 거리에서 기수를 남쪽으로 틀어 이스라엘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B-52H의 무력 시위에는 그리스 공군 F-16 전투기들이 동행했습니다. 그리스 공군 F-16 전투기 2대가 키프로스 일대에서
B-52H와 나란히 비행하며 호위 임무를 수행했으며 이들은 흐메이님 기지에서 발진해 B-52H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러시아 전투기에 대한 견제 임무를 맡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B-52H가 무력 시위를 벌인 흐메이님 공군기지에는 러시아의 핵심 중동 군사 거점으로 수호이 35 전투기와 A-50 조기 경보기 등이 배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자, 러시아가 지금 이제 이 시리아의 이 흐메이님 공군기지를 비롯해서 해군기지 하나, 공군기지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러시아군이 지금 전개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발판으로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의 그 쿠르드족을 지원하던 것을 지금 빼서 철수를 시킨다라고 결정을 했고, 거기서 이제 락카 지역에서 미군들이 철수하니까 바로 그냥 터키하고 시리아군이 확 들어와 버렸죠. 그것을 이제 사실은 그 벌어진 틈을 지금 러시아군이 들어와 가지고 러시아 헌병대가 들어와서 자기의 영역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잠시간의 그런, 저는 오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오판으로 인해서 이 자신들이 오랫동안 영역으로 활용해왔던 시리아 북동쪽 그리고 북부 지역의 거의 대부분의 어떤 그 관할 구역을, 어떤 영향 구역을 러시아에 그냥 확 내어줘 버리는 그런 오판을 하게 됐는데, 아마 그에 대해서 미국이 러시아에게 아직도 여기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야, 그러니까 너무 너가 나서지 마라 라는 그런 의미인지, 아무튼 시리아 주둔 러시아군의 가장 핵심 지역인 흐메이님 공군기지 바로 100km까지 접근을 B-52H를 이제 접근을 시켰으니까 이건 뭐 언제든지 쏠 수 있다, 공격할 수 있다 라는 것이 되고요. 이 B-52에는 그 SDB라고 하는 110km짜리 정밀 유도폭탄을 다량으로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접근했다는 하는 것은, 뭐 정밀 유도폭탄은 뭐 수십 발 쏴가지고 이 흐메이님 기지 초토화시켜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내가 지금 떠난 곳을 니들이 바로 차지하고, 그리고 니들이 그렇게 홍보하고 한 이런 것들 좀 자제해라, 기분 나쁘다, 이제 이런 표시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여기에 사실은 이 정도로 올 것 같으면 여기가 이제 터키 영공을 살짝 옆으로 지나서 바로 이제 이 키프로스가 그쪽에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지금 흐메이님 앞으로 가는 건데, 원래 이 정도 가면은 이제 그리스 공군이 그리스 앞을 엄호를 하고, 그리고 이제 터키 공군이 와서 인수를 해서 다시 터키 공군이 여기까지 인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시리아 앞에서는 시리아를 지나면 이스라엘 공군이 와서 또 인수를 해서 B-52를 또 호위를 하고 다시 돌려보내고, 뭐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지금 터키 앞을 지날 때까지, 그리고 시리아 앞에 올 때까지 그리스 공군의 F-16 전투기 2대가 엄호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미국이 터키를 지금 완전히 지금 배제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터키는 더욱더 그 러시아에 경사될 수밖에 없는 이런 아주 극한적인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리스와 터키를 적절하게 잘 활용하면서 자신들의 편으로 끌어들이고 나토의 범주 속에 넣어두고 했는데, 이제는 둘 다 나토는 나토지만 그리스는 확실하게 나토의 역할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터키는 거의 명목만 나토고 나토의 역할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래서 국제관계는 이익과 이런 것들이 언제 바뀔지 모른다. 그래서 오직 이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제관계 속에서 우리가 마치 그리스와 터키를 활용하는 이런 모습들을 일본과 한국과 일본은 이 동북아에서 활용하는 이런 모습과 반수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언제 자칫 정책 결정 잘못하면 이번에 이 모습처럼 우리를 아주 왕따시켜버리고 일본만 활용해서 이 동북아시아에서 그냥 어떤 그 미국의 동맹군으로서는 일본만 인정하고 한국은 그냥 명목만 남겨놓고 어떠한 혜택도 주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변질되지 않을까라는 모습을 이번 이 그리스 F-16들이 전담으로 미국의 B-52를 시리아 앞까지 엄호한 것을 보면서 제가 또 우리를 비추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판단 잘해야 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의 J-20 전투기용 신형 엔진을 시험 중이다 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중국이 J-20 전투기 탑재용 신형 엔진을 개발해 테스트하고 있는 모습이 최근 식별되었다고 영국의 제인스가 현지 시각 2일 보도했습니다. 제인스는 지난 10월 31일 J-20의 제작사인 청두항공의 평왕산 비행장에서 시험용 기체를 상징하는 노란색 도색의 J-20이 발견됐는데,
여기서 기존의 엔진과 다른 형상의 엔진이 식별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엔진은 기존의 WS-10A 엔진과 달리 스텔스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톱니 모양의 노즐 형상을 취하고 있었으며 현재 개발되고 있는 WS-10C 엔진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J20을 실전 배치하고 있지만 자국산 WS-10 엔진의 불안정성 때문에 러시아제 AL31F 엔진을 수입해 쓰고 있으며 현재는 WS-10G 등의 개량형을 만들어 양산 중이지만 이 엔진은 AL31F에 비해서 전체적인 성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엔진 개발 추이를 보면서 초기 양산형 J20에는 AL31F와 WS10 개량형을 장착하고 차세대 엔진인 WS15가 완성되면 이를 장착한 J20B 버전을 개발해 양산한다는 계획입니다. 자, 이게 지금 뭐 중국이 사진에 보듯이 중국이 J20 스텔스 전투기죠. 대형 스텔스 전투기인데 이 J20을 양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엔진이 사실 뭐 중국산 엔진을 갖다 넣다 보니까 출력이 제대로 안 나오죠. 그래서 중국이 러시아의 AL31F라는 엔진을 수입해서 여기다 이제 달았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지금 문제인가 하면은 이 AL31F는 러시아의 수호이 27 전투기에 들어가는 엔진입니다. 자, 그런데 러시아의 수호이 27 전투기보다 이 중국의 J20이 덩치가 훨씬 큽니다. 최대 이륙 중량만 해도 이 러시아의 수호이 27 같은 경우는 최대 이륙 중량 한 31톤 정도 되는 그런 비행기거든요. 그런데 이건 최대 이륙 중량이 36톤 정도 되는 그런 비행기예요. J20이. 그러니까 똑같은 엔진을 장착해가지고 5톤에서 6톤 정도 더 무거운 이런 비행기를 운용을 하게 되니 그 출력이 딸리면 출력이 허헉거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연비가 더 떨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대형 기체임에도 불구하고 뻔하게 항속거리나 전투행동 반경이 아주 짧을 것이다 라는 것은 뻔한 사실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똑같은 엔진보다 무려 지금 무게가 5, 6톤이 더 무거우니까 기동성도 아주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것들이 당연히 예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중국의 J20은 현재는 지금 양산을 하고는 있지만 상당히 불안정하고 애초에 그들이 계획했던 그런 비행 성능 또는 전투 성능보다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로 지금 양산되고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뭐 우리로서는 아주 다행이죠. 그렇지만 이제 중국이 WS15라고 하는 차세대 엔진을 개발해서 여기에 탑재를 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얼마나 성공할지 그것은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중국이 현재 이렇게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엔진을 넣었다가 그것의 실패를 퍼뜩 인정하고 러시아제 엔진을 수입해서 넣었지만 그마저도 지금 기존의 러시아가 쓰는 수호이 27보다 훨씬 더 무거운 이 J20의 특성 때문에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성능.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이웃나라가 사실 제일 불안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로서는 사실상 다행인데 다행이다 하고 가만히 있지만 말고 그 벌어놓은 시간에 우리도 군사력을 적극적으로 더 증강시키는 업그레이드 작업, 개량 작업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의 군사력을 계속 중국으로부터 만만하지 않은 상태다라는 그런 수준으로는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디펜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